버밀리온의 필살기역 기술이자 최후의 기술 염황 종말의 서약이 섬과 인근 해역마저 모두 불태우고 파괴하며 드래곤을 향해 날아갔고, 드래곤은 사실상 그 기술을 허용하면 사망하는 게 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좌절하지 않고 두 주먹을 불끈진 뒤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 혁명을 시작했을 때부터 각오했으니 허나 신시대를 만들지 못하고 사라진다면 그것만큼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지.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라도 신시대를 만들고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겠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드래곤의 몸에서 비이상적인 기운과 패기가 분출되었으며 마치 신이 강림한 듯한 성스러운 빗줄기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다시 한번 갈링을 쓰러뜨렸던 기술 비룡승운을 사용합니다. 드래곤이 비룡승운을 사용하자 곧바로 하늘에선 구름과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했고 거대한 황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과거 갈링에게 사용했던 비룡승운과는 차이를 보였고, 이번에는 황룡이 모습을 드러낸과 동시에 구름과 폭풍이 멎으며 성스러운 빗줄기들이 황룡의 몸에 휘감깁니다. 이는 드래곤이 자아를 가지고 비룡승운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과거에는 무의식적으로 비룡승운을 사용했기에 황룡의 힘을 완벽히 다루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드래곤의 의지대로 비룡승운을 다룬 것이기에 황룡의 힘을 완벽히 다루면 물론 깊은 잠에 빠지고 몸에 과부하가 오는 페널티조차 사라졌습니다. 거대하고 성스러운 기운을 띤 황룡은 빗줄기를 휘감음과 동시에 버밀리온이 염황 종말의 서약을 사용하여 구현화시킨 신수 봉황을 향해 날아갔고, 봉황은 매우 위축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황룡은 엄청난 소리의 포효와 함께 고아왕국 이스트블루 전체로 퍼지는 불꽃을 진화하였고, 이후 공중에서는 엄청난 굉음 폭발이 일어났고, 잠시 후 봉황은 고통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황룡에게 물려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버밀리온은 좌절하며 이 힘은 마치 도신류마, 저 애송이가 기어코 벽을 뚫은 건가? 라고 소리치며 좌절했고, 그 순간 버밀리온은 드래곤을 보며 자신에게 첫 패배를 안겼으며 사실상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만큼 격차를 안겨준 류마를 떠올립니다. 드래곤의 비룡승운으로 인해 구현화된 황룡은 봉황을 파괴함과 동시에 버밀리온을 향해 날아갔고, 이후 곧바로 버밀리온을 파괴해버린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버밀리온은 사실상 시체조차 남지 않으며 쓰러졌고, 버밀리온은 죽기 직전 새롭게 탄생한 전설이여, 그대라면 그대의 염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네 라고 말하며 사라졌고, 드래곤은 버밀리온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당당히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는 전설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드래곤은 비룡승운, 청래사멸과 같이 오로성조차 단숨에 절명시킬 수 있는 힘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안주하지 않으며 이 정도 힘으로는 부족하다.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여전히 더 큰 힘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물을 떠올립니다. 샹크스는 아주 먼 미래를 희미하게 본 이후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으며 쓰러지며 매우 강력한 존재의 출현을 예지하게 되었고, 이것이 예정된 미래인지 그저 착각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미래예지는 틀린 적이 없었기에 샹크스는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세계정부의 왕이 직접 움직일 리는 없을 테고, 설마 세계정부가 감춰둔 또 다른 숨겨진 강자가 있는 건가? 일전에 만났던 이무와 홀로 겨루었던 대지의 신이라는 존재, 설마 그와 같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출현한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담배를 피며 단순 기우일 수도 있네. 자네는 최근 너무 몸을 혹사시켰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럭키루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두목 일단 들어가서 쉬어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고개를 끄덕인 뒤 몸 상태를 최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봉크펀치는 이제 이스트블루에 가까워지는군 이라고 말했고, 곧바로 샹크스가 모습을 드러낸 뒤 통통배 하나를 준비합니다. 샹크스는 이제부터 나 혼자 가도록 하지. 아까 말했던 대로 다같이 움직이면 되려 표적이 될지도 모르니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알겠네. 근처 섬에 머무를 테니 아사히의 안전을 확인한 후 돌아오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후샤마을로 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 어떠한 미래가 다가오더라도 반드시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고 신시대를 만들겠다 라고 독백합니다. 샴록과 겐타이는 과거 와노쿠니 여개인 사건 직전 밀담을 나눴고, 이들은 그 밀담을 계기로 마리조아 내부에서도 가장 긴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몽키 가문과 피거랜드 가문이 고아왕국에서 격돌하기 며칠 전 겐타이와 샴록은 아발론 델피 내부 깊숙한 곳에서 밀담을 가졌고 잠시 과거 이들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겐타이는 샴록성 와노쿠니 여기인 사건 직후 처음 독대하는군요 라고 말했고, 샴록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아 그렇습니다. 밀짚모자가 등장한 이후 세계는 그야말로 폭풍같은 격변을 겪는 중 전능하신 이문인마저 흐트러짐을 보여주셨죠 라고 말하며 차를 마셨고, 샴록은 전형적인 귀족답게 고급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고 이것은 이들의 성향차를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겐타이는 샴록 성께서 야망이 그렇게 크신 줄 몰랐습니다. 헌데 힘이 없는 자가 정점을 노린다면 그것은 곧 자신과 동료들을 죽음으로 내던지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샴록은 물론 원대한 계획을 위해선 큰 힘이 필요한 법이지요. 겐타이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몽키 가문과 피거랜드 가문이 격돌한 이후 몽키 디 거프는 사망하게 될 것이며 해군과 해적 세계에도 큰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벌레들의 세계와 고귀하신 샴록성이 무슨 상관이시죠? 라고 능청을 떨었고, 샴록은 해군은 거프의 죽음으로 더욱 견고한 충견이 될 테고 되려 해적은 분노로 집결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파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비로소 최후의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겐타이님께선 철저한 관망자 포지션을 유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고, 겐타이는 샴록성 말을 돌려서 한다면 신뢰를 쌓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샴록을 쳐다보았고, 겐타이의 눈빛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샴록은 하늘이 바뀌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 겐타이님이 하늘의 명령을 받아 저와 대립하게 된다면 딱 한 번 관망자 포지션을 유지해 주십시오 하면 비로소 새로운 하늘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하늘 안에 가장 큰 은총을 받는 건 겐타이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은유적인 표현을 하며 겐타이를 회유하였고, 샴록의 야망을 과거부터 어렴풋이 눈치챈 겐타이는 미소를 지으며 피거랜드가의 도련님인 줄 알았는데 세계의 정점을 노리는 야심가일 줄이야. 좋습니다. 제가 손해볼 것은 없으니 허나 하늘을 넘은 자를 보고 베푼 아량과 호의에 대해선 보답이 필요한 법입니다 라고 말했고, 샴록은 웃음을 지으며 물론 당신의 가장 큰 염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샴록과 겐타이는 은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세계정부의 왕이 되려는 샴록의 계획은 물밑에서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어 갑니다. 샴록은 빈사 상태가 된 거프와 보가드의 앞에 선 뒤 순식간에 실력을 행사하며 이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보가드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갈링은 샴록이 자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미 샴록의 실력과 지능 그 모든 면에서 자신을 능가했음을 알고 꽤나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샴록이 거프와 보가드를 상대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거프는 자신의 팔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은 뒤 하하, 빨간머리 샹크스와는 또 다른 유형의 인간이로군 이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마치 간사한 뱀 같군요 라고 농담을 하였고, 거프는 웃음을 터뜨리며 부앗하하하 그래 딱 그 비유가 맞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샴록은 피식 웃음을 지으며 죽음의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게 D의 일족이라더니 딱 맞는 비유였군요 라고 말합니다. 샴록은 웃음을 지은 뒤 곧바로 정색하며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거프 중장, 당신을 개인적으로 존경했습니다. 허나 제가 그리는 시대에 당신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당신이 전역한 직후 곧바로 해적에게 기습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해군에 퍼지게 된다면 해군은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해적 세계에선 내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샴록은 해적 중 한 세력에게 거프를 죽였다는 누명을 씌운 뒤 해군에게는 공곡의 적을 만들어주며 내부 결속력과 충성심을 상승시키고, 해적에게는 친거프파인 루피를 이용하여 누명을 쓴 해적과의 대립을 유도하며 루피를 중심으로 모이던 해적을 분열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 샴록의 표면적인 계획에 불과했고, 샴록은 이 계획을 성공시키며 이모에게 더욱 신임을 받으며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타이밍에 이모를 무너뜨릴 준비를 합니다. 샴록은 거프와 갈링이 들으라는 듯 표면적인 이유를 말해준 뒤 몽키 디 거프, 그는 몽키 디 루피의 할아버지,
드래곤 정도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남자라면 아버지의 죽음에도 냉정하겠지만 밀짚모자 루피는 다르다. 괴물 같은 힘을 지녔지만 분명 어린아이 같은 면모가 존재하지. 하여 할아버지가 세계정부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목격한다면 분명 그 사건이 신호탄이 되어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앞당기려 하겠지. 그리고 그 시기는 이무가 부활시키려는 존재가 부활한 직후여야만 한다. 세계정부 최후의 목적이자 최강의 존재였던 이무조차 두려워했던 그 존재가 깨어난 직후 이무조차 그 존재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결국 완전체 세계정부는 탄생하지 못하게 될 테지. 밀짚모자와 이무 둘 중 한 명이 피 터지게 싸운 뒤 어부지리를 노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루피는 강하긴 하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뻔하고, 할아버지가 세계정부에 의해 죽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세계정부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샴록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자신조차 정체를 모르지만 이무가 부활시키려 하는, 즉 태고의 신이 부활한 직후 전쟁이 발발해야만 이무가 태고의 신을 완벽하게 활용하지 못할 것이기에 이무가 만들려는 완전체 세계정보가 탄생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만약 이무가 태고의 신마저 완벽히 활용하게 된다면 냉정하게 루피조차 세계정보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샴록은 거프의 죽음을 이용하여 루피의 감정을 자극하고 루피가 빠르게 전쟁을 일으켜야만 태고의 신이 부활한 직후 아직은 이무조차 태고의 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루피와 이무의 대결이 성사되어야만 이무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자신의 계획의 첫 단추를 깨기 위해 거프의 죽음이라는 트리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